안녕하십니까. 북새통 안정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초심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최강민이라는 한 청년의 중소기업 경영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을 경영해서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최강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장 취직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신문사에 영업사원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원들과는 달리 너무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구두굽이 닳도록 뛰어다니죠. 그래서 신문사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영업사원이 됩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영업사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 한 곳에 항상 찜찜한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대학에서 공부한 기술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세워서 거기 사장이 되는 것이 그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거래업체 중에 하나였던 유진 테크론으로 회사를 옮기게 됩니다. 유진 테크론은 예전에 삐삐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즘은 잘 쓰지는 않지만 그 삐삐의 케이스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업계는 상당히 유명했기 때문에 앞으로 휴대폰 케이스도 제작하려는 그런 업계였죠. 이 회사로 이적을 할 때 그 사장이 내세운 조건은 그거였습니다. 1년 동안 영업사원을 해가지고 경험을 쌓으면은 바로 주임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고 최강민은 주임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임이 됐어도 직원들은 아무도 그를 주임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뭔 주임이야 그래가지고 따돌림을 했는데, 최강민은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사장한테도 인정을 받고 사원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갖다가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그 문제점을 확인해서 사장한테 알려주고 그 결과로 생산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주임으로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나간다고 생각될 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터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IMF였던 것이죠. IMF로 인해 가지고 납품을 약속받았던 회사가 부도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이 졸지에 쓰레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아놨던 돈을 쓸 수도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은행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돈을 빼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자금은 압박이 되고 회사는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장이 아주 의외의 제안을 최강민에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최강민에게 너가 이 회사를 맡도록 해라라는 제안이었죠. 내가 이 유진 테크론을 그냥 문 닫게 하기에는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강민은 엄청나게 고민에 빠지게 되죠. 이대로 회사를 맡으면은 고생할 게 불보듯 뻔한데 과연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최강민은 그래도 결정을 내립니다. 회사를 인수할 때도 이름도 바꾸지 않고 그냥 가기로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원래 자신은 중소기업 사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이 기회 말고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갖다 경영해본 경험도 없는 그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의 나날이었죠.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두 간부가 있었는데 그 간부들의 도움으로 어떻게 회사를 유지해 갑니다. 그러나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투자 발전회라는 데서 지원해주는 기금을 받기 위해서 기술을 갖다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발전을 성공을 해서 20억 원을 지원받게 되죠. 그 20억 원을 지원받는 순간서부터 최강민은 돌변하게 됩니다. 자신의 스타일대로만 경영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공장도 사놓고 마음대로 그 납품업체를 갖다가 선정해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게 되죠. 중국에 샀던 공장은 사기를 당한 것이었고 새로 납품업체를 선정해보자 기존에 있던 납품업체가 이것은 계약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거래 중단을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최강민은 쓰러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데리고 있던 두 간부는 그 회사의 기술을 가지고 다른 회사로 이적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상황을 벗어나갈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코칭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코칭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즈니스 카운셀링인데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코칭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코칭 선생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갖다 스스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임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단체 탁구인데요. 단체 탁구는 하나의 원판에다가 8개의 줄을 걸어가지고 8명이서 탁구공을 제자리 뛰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얼마나 오래 뛰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의 협동력이 판가름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면서
최강민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가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제목에 나온 초심이란 사실을 갖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는 내가 어려울 때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 내 내부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조금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도서는 천년의 사랑 직지입니다. 이 책은 직지심경이 만들어진 과정을 상상력으로 만든 그런 동화책이 되겠습니다.